워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워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워라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날씨가 오늘은 생각보다 선선하네요. 네. 많이 덥진 않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월드클래스 청량님들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워라 반갑습니다. 자, 이쪽에 또 오늘 살짝 닫아줄게요. 자, 반갑습니다. 워라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가지 소식들이 있는데요. 약간 어서오세요. 어우 닭강정을 저녁으로 먹었더니 막 올라오네요. 너무 많이 먹었나? 자,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좀 약간 우리가 딱 봐도 이 타이틀만 봐도 약간 관심이 갈 만한 소식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들을 같이 살펴볼 건데요. 일단은 첫 번째, 워라 어서오세요. 첫 번째로는 머니그램과 리플사와의 계약서가 원본이 공개가 됐습니다. 사실 원본까지는 아니고 일종의 사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제 리플사와 이제 머니그램이 사인한 것까지는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사인한 것까지 들어가 있어야 이제 실제적으로 사인한 계약서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약간 그 원본에 가깝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이들이 이번에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갖게 되면서 이제 주식이 이제 갔잖아요. 머니그램 주식이 리플사한테로 넘어갔잖아요. 넘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미국의 SEC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그것과 관련돼서 당국으로서 당연히 뭔가 하는 역할이 있겠죠. 뭐 감시라던가 이게 적법한지, 이거를 허가할 건지, 이 주식 인수에 대해서 지분 인수죠. 뭔가 허가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과정 중에 그 계약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 모양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SEC가 그 계약서를 갖고 있고, 그 계약서가 퍼블릭하게 공개가 돼 있더라고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오늘 그 계약서 내용을 같이 볼 겁니다. 아마 이 계약서 보자마자 또 이제 선동꾼들이 좀 너무 과장하고 소설을 붙여서 좀 이상하게 소식을 전했을 것 같은데,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계약서 안에 뭐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닌데, 리플사와 이제 머니그램 계약 간에 이들이 어떤 구체적인 내용, 그런 조건들로 이들이 서로 손을 잡고 합의를 받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있는 그대로 정확한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1시간도 안 됐어요. 한 20분 정도 됐나? SBI VC가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기업명을 변경했고요. 동시에 한 가지 더 미리 말씀드리면, 그 일본에도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협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블록체인 협회처럼 일본에도 협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키타오가 이제 이사직을 맡고 있었거든요. 근데 방금 전에 SBI VC가 사명을 변경했다고 공개하는 그 즉시 비슷한 시기에 SBI VC를 이제 홀딩 회사로서, 지주회사에서 이제 회장으로서 이거를 이제 실질적인 소유주나 다름없는 이 키타오 회장, 이 사람이 이 일본에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협회 이사직을 내려놨습니다. 그 소식이 방금 전에 떴어요. 거의 1시간도 안 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것들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워라 아재 개그 장난 아니에요. 저를 뛰어넘으신 것 같아요. 제 아재 개그 수준을. 자, 함께 살펴보시죠. 워라 어서오세요. 수박님. 자, 같이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머니그램과 리플사의 계약서부터 보시죠. 자, 요겁니다. 요거 SEC 홈페이지, 여기 주소 보이시죠? 여기 올라와 있어요. 보시면은 타이틀에도 딱 박혀 있습니다. 시큐리티라고 돼 있죠? 주식 구매라고 해도 되려나요? 너무 한글 직역인가? 이게 제가 국내 주식시장의 계약서를 본 적이 없으니까 한글로 어떻게 번역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실제 주식 거래 관련된 계약서 내용과 근접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이 여러분들한테 체감이 되는 의미로 그냥 번역을 해드릴게요. 뭐 주식 구매 계약서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어쨌든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머니그램과 이제 리플사, 이제 리플랩스 뭐 잉크 써 있고 머니그램 인터내셔널, INC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건 진짜 순수 기업명이죠. 보통 우리는 그냥 리플 머니그램이라고 부르지만 이 뭐 사업자 등록증 같은데 등록된 진짜 그 등록명이 있을 거 아니야, 상호명. 그걸로 기입이 되는 거죠. 이거는 공식 문서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2019년 6월 17일 날 날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거듭거듭 매번 이제 법이라던가 또는 이제 그런 규제에 관련된 문서, 뭔가 약간 해석의 여지가 최대한 없어야 되고 최대한 명확해야 되는 문서들 있죠. 그런 문서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시작한다고 했죠? 항상 정의로 시작합니다. 뭐 어떤 이 문서 안에서 쓰이는 어떤 단어의 정의, 여기서 뭐 예를 들면 하나 예를 들게요. 초반부에 여기 뭐 있죠? 어그리먼트는 뭘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정의해 나가죠. 왜냐면은 해석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요. 좀 더 정확하게 해석의 여지 없이 이 문서에 서로 간에 이견이 없어야 되죠. 계약서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정의가 끝나면 이제 실제적인 본론 내용이 이렇게 쭉 이어서 나올 테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어펜덕스 같은 게 들어오겠죠. 여기도 NDA 내용도 나오네. 자, 그래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보시면은 초반부에 뭐 약간 업스트랙트처럼 약간 요약처럼 뭐가 나와요. 나오는 거 보면은 핵심만 바로바로 짚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 요거 보시면 일단은 여기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자, 어디 보자. 뭐 간단히 이것도 짚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 정의도 중요하니까 여기도 한번 정리하고 가야 돼요. 이 주식거래 관련된 이 계약서에는 보시면은 지금 이 문서상에는 머니그램 인터내셔널 얘네, 딜러웨어 코퍼레이션 얘네 같은 경우는 이하 더 컴퍼니라고 얘기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서 아래 더 이상 이제 더 컴퍼니라고 나오는 건 머니그램을 지칭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법이라던가 규제, 규칙, 뭐 사교 문서들 보면 그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머니그램 가로치고 이하 머니 이렇게 적으면은 이 언급한 시점 이후의 문서에서는 그냥 머니라고 지칭하면 머니그램이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래서 더 컴퍼니라고 나오면은 머니그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리고 여기 나와있죠. 구매자 리플랩스는 이렇게 명시를 하겠다고 나와있죠. 자, 그래서 파티 둘이 함께 엮어서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다. 한쪽, 둘 중에 한쪽을 얘기할 때는 파티, 그리고 둘이 엮어서 얘기할 때는 파티스, 복수로 얘기하겠다는 거죠. 이거를 명확히 아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핵심 부분 다시 가서 볼게요. 왜 저거를 얘기했냐면 여기에서 저 명칭을 쓰기 때문이에요. 보시면 보십시오. 여기 써있죠? 컴퍼니라고 되어있죠. 머니그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뚜뚜뚜뚜뚜뚜 여기 또 나있죠. 이건 리플렉스를 얘기하는 거죠. 리플사. 자, 그래서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거 보면은 이건 리플사의 엑스라피드 플랫폼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하 더 플랫폼이라고 얘기하겠다고 또 이렇게 표기를 해놨죠. 자, 그래서 이 엑스라피드 플랫폼 어떤 거와 관련 있는 거냐면 트랜스퍼 그리고 오브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그러니까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이제 보내고 받는 거, 이것과 관련된 플랫폼이라는 거죠. 이거에 있어서 통로 쓰는 거를 이제 동의했다고 하죠. 어떻게? 뒤에 보면은 커머셜하게 상업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거다. 이거를 본인들 플랫폼에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있죠. 이거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약간 정성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대충 얘기하면은 이 거래를 함으로써 머니그램이 이제 엑스라피드 쓰는 거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다. 물론 이제 제약사항이 뒤쪽에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약속은 하지만은 어떠한 경우, 뭐 if 예를 들어서 1번의 경우가 발생하면 이 내용에 대해서 약간 머니그램이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캔슬이 발생할 수 있다.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예, 이런 조건들이 뒤쪽에 나올 겁니다. 그것도 같이 볼게요. 일단은 이 문구는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공식 문서, 실제적으로 법적인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이 계약서상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예. 지금 엑스라피드를 쓰는 거에 대해서 정성적으로 노력을 하기로 합의가 된 거죠. 그리고 상업적으로 쓰는 거죠. 그냥 뭐 파일럿 테스트하고 막 이런 장난질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머니그램 회사 운영하는데 상업적으로 쓰는데 노력할 거. 예, 그게 의무가 명시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뒤로 가면은 이 단어 정의 이거 확인하고 갈게요. 여기서 키, 핵심, 키, 코돌 이거는 보시면은 의미하는 게 유럽연합,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 전역을 얘기하는 거죠. 유니온이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멕시코와 필리핀으로 가는 요 구간, 요 사이를 얘기한다는 거죠. 사실 방향성도 명확하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미국, 유럽에서 멕시코, 필리핀으로 가는 거를 키 코리도로, 핵심 구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필리핀, 요겁니다. 자, 이거를 확인하고 넘어가는 이유, 이 단어정이 명확히 돼 있는 거 확인하고 가는 이유는 뒤에 나오기 때문이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터미네이션 이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저런 의무들이 계약되어 있는데 지금과 같은 일이 발생하면은 캔슬될 수 있는 거예요. 저기에 대해서 의무를 안 지켜도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간단히 설명하면요, 여기 임페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레귤러터리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약간 중대한 규제 상황, 그리고 더 컴퍼니가 주요잖아요. 지금 머니그램을 얘기하는 겁니다. 머니그램이 만약에 이 규제로 인해서 제재를 받게 되면,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예요. 제재를 받게 되면은 이거 이제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 코리도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미국, 유럽에서 멕시코, 필리핀, 여기에 만약에 이제 아까 그런 의무가 부과됐잖아요. 상업적으로 써야 된다는 거. 머니그램이 신나게 쓰는데 갑자기 규제에 의해서 약간 본인들의 액션을 받아요. 제재를 받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써야 될 의무가 상쇄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터미네이션 이벤트 계약서에 명시가 된 거예요.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있는데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법이랑 관련된 겁니다. 약간 머니그램 입장에서 저런 의무에 대해 특정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약간 면책을 받는 거죠. 이 약속을 안 지켜도 되는. 자, 그래서 이제 규제가 항상 변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머니그램이 너무 불리하지 않도록, 뭐 규제고 법이고 나발이고 리프사에서 그냥 항상 무조건 써야 된다 이러면 머니그램 입장에서는 약속을 못 지킨 거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합리적인 계약일 테니까 이런 면책 조항이 들어간 거예요. 사실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머니그램도 어쩔 수 없으니까 약간 비껴갈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적어도 지금 엑스라피드 구간으로 열려있는 미국과 유럽에서 필리핀, 멕시코로 가는 그 구간은 무조건 쓰겠구나가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을 넣어놓은 거잖아요. 쓸 거니까 넣어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간접적으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 리프사가 열어놓은 통로인 미국, 유럽에서 필리핀, 멕시코로 가는 이 구간은 무조건 쓰는구나. 이게 간접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그리고 여러분들 이 계약서는 리프사와 머니그램 간의 계약서입니다. 이거는 SEC가 뭐 승인을 해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막 우리 국내 그리고 해외에도 막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된 것 같은데 이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SEC가 뭐 엑스라피드를 승인해주거나 그런 내용이 절대로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리프사와 머니그램 간의 계약서입니다. 그냥 계약서예요. 계약서. 그 이상도 그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 이하의 의미도 없는 거예요. 뭐 이거 계약서 SEC 사이트에 올라왔으니까 SEC가 승인해준 거다. 엑스라피드 쓰는 거를. 절대로 아닙니다. 이 주식거래에 관해서 승인을 해준 거지 엑스라피드를 승인해준 게 아니에요. 그럴 권한도 없습니다. SEC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소식으로 전달된 내용은 정말 잘못된 거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볼게요. 몇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여기서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이 기밀을 지킬 기밀성에 대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비밀 유지해야 될 거에 대해서 언급이 됩니다. 서로 간에. 보시면은 정말 재밌게도 이 친구들 최초로 비밀 계약,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밝혀지지 않은 이 머니그램과 리프사의 계약은 2017년 5월 12일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작년 1월쯤에 2018년 1월쯤에 머니그램이 파일럿 테스트 시작한다고요. 엑스라피드. 예, 그때 소식이 들렸잖아요. 예, 파일럿 한다고. 그때쯤에 계약 맺었나 보지 했는데 아닙니다. 그 이전에 이미 2017년 5월에 얘네가 지금 오늘날까지도 밝히지 않고 있는 NDA 기밀로 유지하고 있는 어떤 계약을 했어요. 여기에도 명시가 안 돼요. 예.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요. NDA예요, NDA. 되게 진짜, 그러니까 저는 약간 깜짝 놀란 게 얘네가 확실히, 그러니까 리프사가 작년 1월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2018년 1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친구들이 트위터에다가 공식적으로 올렸어요. 이거 지운 다음에 쓸게요. 2018년에 1월에 리프사가 트위터에다가 뭐라고 글을 올렸냐면은 세계 송금 전문 업체 탑 5 중에 이 중에 3개는 2018년까지 18년 말까지 그때 엑스라피드라고는 표현 안 했던 것 같은데 뭐라고 표현했죠? 기억이 안 나네. 리프사 솔루션을 쓴다고 했나? 아니면 XRP를 쓴다고 했나? 그게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할 때 이미 2017년 5월에 머니그램과도 NDA 내용을 계약을 했잖아요. 예, 밝히지 않는, 그러니까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퍼블릭하게 공개되지 않는 그런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밑바탕이 되니까 지금 2018년 1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세계 송금업체 탑 5에 속하는 업체 중에 3개는 우리 솔루션 쓸 것이다, 이 얘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에 근거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지금 이런 배경을 설명드렸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얘네 NDA가 진짜 많구나. 그러니까 뭐 작년 같은 경우 하나 생각이 든 게 뭐였냐면요, 작년에 2018년 말까지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그 얘기했잖아요. 메이저 은행 최소 한 곳 이상이 엑스라피드를 쓸 것이다,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역시도 근거 없이 한 건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처리한 게 뒤늦게 밝혀졌는데, 이거를 보면서 들었던 느낌이 그겁니다. 들었던 생각이,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한 거는 얘네가 분명히 은행 중에, 메이저 은행 중에 최소 한 곳 이상이 이런 계약상에 엑스라피드 쓸 거에 대해서 뭔가 계약이 돼 있구나, 적어도 그게 있으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자신있게 얘기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되게 궁금해졌습니다, 어디인지. 그래서 실제로 2018년 말에 12월 중에 이제 AMA로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직접 나와서 그 순서를 진행을 했잖아요, AMA를. 그때도 그 얘기를 했죠. 고객이 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밝힐 수 없다고, NDA이기 때문에. 예, 그 얘기를 했는데 점점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의 NDA가 더 있을지. 예, 뭐 이거는 그냥 리프사 공식은 아닙니다. 지금 머니그램과 리프사의 계약 관련돼서 여러분들께 이 내용을 설명드리고, 이 내용을 통해서 뒤늦게 밝혀진 이런 지금 설명드린 내용 때문에 아마도 정황상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 얘기하는 거지 리프사 오피셜은 아니에요. 이거 보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도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다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더 지켜봐야 되죠, 어떻게 될지는.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런 내용들 말고도 이제 주식 거래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초반에 이제 20밀리언이니까 이제 2천만 달러죠. 2천만 달러 이제 투입을 해갖고 어떤 가격에 사는지에 대해서도 나와요. 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주식을 얼마 사는지, 얼마에 사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사인을 해야 되죠. 그리고 업저버는 뭐 정부 당국인가요? 사인해야겠죠. 지금 근데 사인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
서명을 한 게. 예.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원본은 아니라는 거죠. 예. 이 양식으로 양쪽 간에 계약을 했다는 거죠, 지금.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긴 리프사 자리고, 업저버가 SEC 자리인가요? 업저버 정의를 누구로 했죠? 업저버 SEC겠죠? 괜히 궁금해지는데 보자 한번. 섹션 6.4 섹션 6.4? 누군데? 괜히 궁금해져서 업저버 누군지만 확인할게요. 누구시죠? 업저버? 누구세요? 몇 페이지야? 28조. 여기 업저버 미팅 컴퍼니 보드. such person. 아하, 이게 보드에 관련된 거네? The company board. 아이고, 리프사 직원이잖아. 이 사람이네, 업저버가? 아니, 잠깐만. 보드에 합류 안 한다고 했는데 지금 명시가 됐는데? 이거 그 사람이잖아요. 페이스북에서 온 사람. 그 여자분. 요 사람이잖아요. 페이스북에서 온 사람. 요 사람. 이 사람이 그거네요. 업저버네요. 야, 근데 제 기억으로는 어디 기사에서 봤는지 정확하진 않은데 기사에서 그 내용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리프사가 머니그램 주식을 지분을 소유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본인들이 직접 경영에 참여하진 않겠다고, 그러니까 간섭하진 않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 업저버라는 의미가 뭐 보드 멤버로 가진 않고 그냥 외부에서 그냥 관찰한다는 의미인가? 이사 뭐 위원회 이런 걸 참석은 하지 않고 그냥 대주주로서 그냥 감시를 한다는 의미인가요? 제가 이 단어가 실제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산업에서, 인더스트리나 이제 이런 비즈니스 월드에서 어떻게 쓰이는 느낌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이 사람입니다. 지금 계약서상에 이 페이스북에서 온 여자분, 리프사 직원이죠. 어쨌든 이 사람이네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그분의 사인이 들어갔겠죠? 여기에 슉슉슉슉슉슉 들어갔을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중요한 소식들은 이제 이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뭐 SEC가 무슨 엑스라피드 승인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고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양쪽에 이런 주식 지분 거래가 일어나면서 그 조건으로 리프사는 머니그램한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엑스라피드를 쓰게끔 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이 내용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계약서를 통해서 이제 확실하게도 키 콜도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규제나 법 문제 때문에, 컴플라이언스 문제 때문에 못 쓸 경우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이런 면책 조항들이 있는 걸로 보아서, 아까 보셨다시피 터미네이션 이벤트가 있죠. 그걸 미루어 보아 간접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최소한 머니그램이 이 방금 보신 것처럼 써야 되는구나. 키 콜드르라고 부르는 미국, 유럽에서 필리핀, 멕시코로 현재 오늘날 리프사가 구현해 놓은 엑스라피드 구간이죠. 그거는 무조건 쓰게 돼 있고, 한 가지 제가 놓친 게 있네요. 설명하다 보니까 한 가지 놓친 게 있는데, 아니네. 그 중요한 건 아니니까 말씀 안 드려도 되겠네.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친구들이 최초의 계약이 2017년 5월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굉장히 저는 놀랬습니다. 이미 5월부터 그렇게 일찍 계약을 하고 무려 한 반년 이상 지났을 때 엑스라피드 파일럿 테스트 진행했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날에는 이제 이런 지분까지 리프사가 주식까지 사면서 그 조건으로 이제 의무를 부과한 거죠. 엑스라피드 쓰도록. 그래서 이 공식적인 계약서를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었죠.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요. 되게 재밌습니다. 공증인 느낌인가요? 근데 공증인을 왜 리프사 직원으로 두죠? 아까 정의를 보면은 리프사 직원이었거든요?
허허,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실제로 제가 주식 거래를 하거나 또는 이런 법적인 그 계약서 같은 거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뭐라고 찝어드리기가 좀 애매하네요. 어쨌든 간에 문서상의 정의로는 리플사 직원이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이 행사, 투표권 행사 부분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디 갔지? 네, 6-4 여기 있죠? 그냥 업저버가 따로 있나? 그냥 업저버 한번 찾아볼까요? 근데 마지막에 사인한 사람이 그냥 업저버네? 그냥 업저버가 따로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업저버 약간 스타크래프트 하는 느낌인데 이거 다 이건데 앞으로 가볼까요? 앞으로 슉. 그냥 업저버가 없는데? 저 업저버는 그러면은 이 문서에 명시 안 된 사람일 수도 있겠네요. 예. 어쨌든 간에 이거는 제가 안타깝지만은 제가 이 법적으로 작성된 문서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에 나온 구매자 쪽 업저버, 그냥 업저버가 다른 거일 수도 있겠네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공증인일 수도 있고요. 예, 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던가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다. 예. 이거는 제가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관련된 전문가 요 업저버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라고 확정적으로 얘기 못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머니그램과 리플사의 계약서 관련된 거 중요한 부분들만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빠이빠이 이제 잘 가요. 자, 그리고 야, 이거 리트윗 했는데 왜 안 보이죠? SBI가 갑자기 사명을 바꿨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동시에 이거 프로파일도 바꾼 것 같거든요? 안 바꿨나? 이거 바꿨죠, 지금? 네, 이 친구들 이것도 바꿨습니다. 갑자기 바꿨어요, 이거. 이거 뭐하는 친구들인가, 이거? 지웠어요, 트윗을. 바꾼 트윗을 지웠습니다. 아, 그것 때문에 지웠나보다. 왜냐면은 일단은 볼게요. 얘네 귀엽다. 아, 이거 아니야. 이 사이트 아니야. 이 친구들 되게 귀여운 게 일단은 공지부터 말씀드리고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왜 트윗을 지웠는지. 자, 요거를 트위터로 남겼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래 뭐 SBI VC 뭐 카렌시즈 막 이런 이름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SBI VC 무역회사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예. 사실 어제 등록이 끝난 모양이에요. 근데 발표는 오늘 방금 전에 했고요. 동시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일본에도 가상화폐 거래소 협회가 있다고 했죠. 이제 JVCEA라고 부르는데 보시면은 여기 있죠. 예, 키타오 아저씨 퇴임했어요. 여기 보이시죠? 예. 방금 떴습니다, 이 소식이. SBI VC의 공식적인 이제 사명 변경 소식과 함께 동시에 키타오 회장이 여기에서 이사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아마 어느 정도 관련이 있겠죠. 정황상 관련이 있겠는데 이 소식만 보고는 뭐라고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연유로 이거를 지금 SBI VC의 사명도 변경하고 더불어서 이제 본인 일본 내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협회에서도 이사직에서도 왜 물러났는지 얘기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적어도 이걸 보면서 뭔가 본인들이 어떤 거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는 거의 확실하죠. 무엇을 준비하는지 모르겠지만 다만 이제 정황상 예전부터 SBI가 공식적으로 이제 키타오 회장이 프리젠테이션 할 때 그 주주들한테 본인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로드맵이 뭔지를 공개할 때 항상 그 얘기를 했죠. 7월에 바로 오픈하겠다. 어떤 게 정리되면 크립토 에셋과 그리고 레귤레이션 관련된 규제 관련된 게 정리되는 즉시 바로 스타트 끊겠다고 얘기를 했었죠. 본인들 공식 문서예요. 예. 그래서 아마도 정황상 그렇게 주구장창 얘기했던 7월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FATF 관련해서 최종안도 확정이 되었고 각 국가에서도 이 확정안을 지지하겠다고 공식 성명도 발표를 했죠. G20 정상들도 성명을 발표했고 그 전에
G20 국가에 해당하는 재무부 장관 그 회의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공식 성명을 발표했죠. 예, 그래서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아마 그것과 관련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아직은 확정적으로 생각하기는 좀 힘들죠. 중간에 뭔가 부드러운 연결다리가 되려면 좀 더 뭔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심증으로는 약간 관련이 있는 거는 알겠는데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들려오는 소식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트위터는 삭제가 됐습니다. 왜 삭제됐는지는 제가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거의 확실합니다. 정황상 삭제된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공지를 올렸는데 정말 정보보안 측면에서는 엄청난 실수인데, 본인들의 내부 IP를 공개를 했어요. 보면은 IP 체계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 해갖고 이 뒤에 세 자리 빼고 앞으로 10으로 시작하는 거는 프라이빗 IP라고 내부에서 쓰는 IP거든요. 근데 SBIVC가 이 사면 변경 관련된 공지를 할 때 트위터에 본인들의 이 프라이빗 IP,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요걸로 올렸어요. 요걸로. 그래서 제가 거기다 댓글 달았거든요. 왜 프라이빗 IP를 공개하냐, 뭐하는 짓이냐 이러니까 바로 삭제했나봐요. 그거 확인하고. 네. 지금 그 트위터가 사라졌어요. 네. 저도 리트윗을 했는데 왜 안 보이나 했더니만 삭제했어요. 삭제. 실수를 해갖고. 네. 프라이빗 IP가 공개되면 내부의 그런 인프라스트럭처가 공개되는 거거든요. 네트워크 토폴로지 구조가 공개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 큰 실수한 거죠. 네. 해커들한테는 정보가 노출된 거나 다름없으니까 바보짓 한 거예요. 그래서 삭제한 모양입니다. 네, 셀피니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요 소식 2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나머지 소식들 정리하고 나서 오늘 여러분들과 서로 하고 싶은 얘기들,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들 갖는 Q&A 순서 가지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일단은 확인할게요. 보시면은 여러분들 보면은 미국에도 바이낸스 US라고 오픈이 된다고 하는데 이 마이클 에링스톤 말에 의하면 되게 유명한 여잔가봐요. 그 유명한 여자가 여기 관련돼서 이제 공식적인 공지를 할 거다, 자기는 들은 게 있다고 얘기를 하죠. 베리 스님은 진짜 고시거든요. 곧 공개된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도대체 누가 이거를 공개하길래 지금 이런 식으로 설레발을 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설레발이 딱히 마음에 들진 않긴 하지만 궁금한 건 궁금한 거니까요. 어떤 여성이길래 이걸 이렇게까지 설레발 치는지 공개되면 같이 살펴보시죠. 누가 운영하길래 바이낸스 US를. 참 재밌네요. 그리고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트위터를 하나 남겼죠. 남겼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그겁니다. 아나부틴이라는 그 산탄데르 회장 있죠. 그 회장이 2015년에 어떤 언론의 기관 내용인데, 뭐 인터뷰일 수도 있고 기관 내용일 수도 있는데 형태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내용 안에 보면은 2015년에 아나부틴은 이미 그 얘기를 했네요. 공개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그 빅4 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빅4 가이, 덩치 큰 4개의 가이라고 표현했는데, 구글, 페이스북, 그리고 나머지 2개는 애플, 그리고 하나는 아마존. 미국에선 애매존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애매존. 약간 A 발음이 좀 아에서 에 중간쯤 되는 발음이라. 어쨌든 이 빅4 가이라고 표현하면서 얘네들이 비록 금융기관은 아니지만 이제 엄청난 그 이코시스템, 본인들이 갖고 있는 플랫폼 파워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은행보다 오히려 캐시가 더 많고, 은행보다 더 유리한 곳에 있어서 IT 기업으로서 IT 쪽은 뭐 은행이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오히려 은행이 뒤처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실제로 오늘날에 지금 인터넷 뱅킹에 뛰어드는 게 기존의 은행이 아니라 오히려 IT 기업들이 인터넷 은행으로 변신해갖고 금융권에 막 진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했어요. 2015년에 이미 오늘날에 벌어질 일들을 이제 4년 전에 이미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더불어서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그 얘기예요. 이제 아나부틴이 오늘날 산탄데르 의장이잖아요. 회장인데
이때 이미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아나부틴이 실제로 이 문서 내에서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본인들이 이런 IT 공룡 기업들을 이기려면은 본인들도 변화해야 된다,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리브라 프로젝트 공개됐잖아요. 지금 그 맥락과 같은 겁니다. 실제로 오늘날의 빅4에 속하는 이 컴퍼니들, 그 중에 페이스북은 실제로 리브라라는 암호화폐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금융권들이 이런 위협으로부터 극복하고 본인들이 생존하려면은 변신해야 된다는 거, 그 점을 부각시키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낸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상황이. 되게 놀라운 거는 여기에서 한 두 가지 정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산탄데르 회장이라는 아나부틴, 산탄데르의 이제 방향을 결정하는 선장이죠. 선장이 이미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 그리고 산탄데르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리플렛의 그 리플렛의 위원회, 커미티 위원회 보드입니다. 총 7개의 은행이 있다고 했죠. 금융기관이. 그 중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해, 그리고 사랑에 맞지 않는 바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 그리고 또 어디 있죠? 웨스트페, 그리고 캐나다에 있는 로얄뱅크 오브 캐나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산탄데르. 나머지 두 개는 뭐죠? 왜 생각이 안 나지? 미쓰비시 뱅크, 일본에 있는 거. 나머지 하는 생각이 안 나네요. 일단은 그 보드 멤버 중 하나고요. 산탄데르는. 그리고 리프사의 초기 투자자입니다. 산탄데르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런 산탄데르가 이제 복습 차원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라고, 그런 산탄데르 관계 플러스 리프사가 이 XIP를 통해서 어떻게 리퀴디티를 혁신할 수 있는지, 이 문서 만든 거 지금 리프사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에는 이런 식으로 XIP를 브릿지 삼아서 하는 거를 언급하는 이 문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 원페이저라고 회의나 또는 이제 상급자한테 보고할 때 핵심만 간결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문서를 만드는데, 지금 이 문서 보시는 게요, 예전에도 제가 몇 번 설명드렸지만은 이거 보이시죠? 2017년 5월쯤에 만든 문서고, 산탄데르 원페이저라고 타이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문서의 문서 제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산탄데르랑 회의할 때 이 문서를 만들어서 갖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리프사가. 이 문서 내용 마지막 뭐죠? 이 제안이잖아요. 요걸로 하면 된다. 오늘날의 세틀먼트가 이래 갖고 문제인데 요거를 요래 하면 된다. 요래 하면은 여기에 적힌 것처럼 신나게 빠르고 저렴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미래에는 이런 식으로 구현하면 된다. 오늘날이랑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XIP를 브릿지로 삼을 것들, 그러니까 짬뽕으로 사용되는 이 세 개를 표현해 준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이 구간, 요 파란선 보이죠? 요렇게는 프리펀딩 에 의한 거고, 혼재돼 있겠죠. 미래의 모든 게 한순간에 XIP가 브릿지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XIP가 성공하더라도. 그러니까 오늘날 프리펀딩 세틀먼트가 막 한 이 정도 있다고 하면은 이제 뭐 1, 2년 지나서 XIP가 좀 성공하는 그림 가면 한 이 정도 생겨요. 그럼 여기 있는 파일을 어느 정도 뺏어간 거겠죠, 이쪽으로. 그럼 여기 조금 줄겠죠. 지금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혼재 있는 겁니다. 프리펀딩 쓰는 금융기관도 있고 XIP 브릿지로 쓰는 금융기관도 있고. 지금 요 그림이에요. 그 그림이 이런 식으로 패스 파인딩 해갖고 이 구간에 이제 이 페이먼트 이런 구간, 제일 최적화되어 있는 구간을 찾아주는 것보다 엑스커런트 페이먼트 하는 거, 그리고 세틀먼트 하는 거는 여기까지는 프리펀딩에 의해서 세틀먼트 하고, 요 구간은 엑스라피드나 또는 은행이 직접 홀드하고 있는 XIP로 처리가 되는 거겠죠. 그거를 이 지금 내용을 산탄데르한테 원페이저로서 본인들이 회의를 했거나 또는 뭐 산탄데르 아나부틴한테 보고를 한 거겠죠. 이쪽에서 내용이 궁금하다던가 또는 뭐 기타 등등의 사유로 만나서 이제 미팅을 할 때 이 자료를 썼던 겁니다.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산탄데르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그런 산탄데르 의장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올해의 계획 중에 그 산탄데르의 연간 회계보고서에 같이 살펴봤잖아요. 거기에 그 내용도 있었죠. 올해 안에 이 원페이 FX, 작년에는 이제 개인들이 리테일 레미턴스 하는데 썼지만 올해는 기업을 대상으로 그걸 활용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산탄데르는
한 가지 또 생각나서 하나 더 말씀드리지만 엑스커런트를 거의 3년 썼습니다. 네, 리프사 솔루션을 굉장히 길게 쓰고 있어요. 초창기 때부터. 네, 그런 점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산탄데르 입장에서 가장 큰 마켓, 본인들 입장에서 가장 큰 마켓은 브라질, 스페인, 영국, 폴란드, 하나 더 있는데 하나는 생각 안 나네요. 이 4개예요. 제가 얘기 안 한 것까지는 5개인데, 예, 브라질이 껴있습니다. 브라질, 영국이. 예, 잘 기억을 하십시오. 정황상 이 친구들이 브라질 엑스라피드 이제 구간이 열리게 되면은 본인들한테 가장 수익을 많이 가져다 주는 시장이 브라질이거든요. 여기에다 쓰면은 본인들 수익이 더 극대화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규제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면 충분히 이 사람들한테는 동기부여가 되는 일입니다. 브라질이 큰 마켓이기 때문에. 이거는 검색하면 금방 나올 거예요. 기사에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산탄데르, 브라질, 잉글랜드 치면 되나? 잉글랜드로 나오려나? 영국을 뭐라고 표기했으려나?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했으려나? 이 2개만 마켓까지만 치죠. 이러면 나올 것 같거든요. 작년 10월 기사인데 여기 보이시죠? 예, 산탄데르가 이 프로핏, 예, 그러니까 본인들 수익이 라이즈 될 때잖아요. 로버스트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하죠. 브라질과 스페인. 얘네한테는 되게 중요한 마켓입니다. 브라질이. 예. 기사 대충 찾아봐도 금방 나와요. 얘네한테는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브라질이. 그리고 영국이 2015년 기준으로는 산탄데르한테 가장 큰 마켓이었다고 BBC 뉴스에 나오네요. 예.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거는 혜연비님이 올려놓으신 트윗인데 저도 매우 공감이 됩니다. 개략적으로 설명하면 그거예요. 이제 뭐 보통 XRP 안티들 또는 이제 XRP가 매달 에스크로 10억 개 풀리는 것 때문에 솔직히 뭐 시장에 10억 개가 다 들어오지도 않는데 어쨌든 이제 잘못 알고 있어서 10억 개로 알고 계신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이거 가격 안 오르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비트코인과 비교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약간 의문을 던진 거죠. 뭐 한마디로 요약해서 얘기하면은 사실 비트코인이 더 많이 풀린다는 얘기예요. XRP보다 시장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비트코인보다 시장에 덜 풀리는 XRP가 그것 때문에 가격이 안 올라간다? 그거는 맞지 않는 얘기 같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가 돼서 리트윗을 했어요. 여러분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혜연비님 트위터에서 참고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거 아까 설명드린 거 머니그램과 리프사 계약 관련된 거고요. 최근 소식들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네요. 그리고 캐나다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대요. 보시면은 그리고 이 문서에 따르면은 문서가 아니죠. 이 뉴스에 따르면은 이제 리플 블록체인으로 만든다거든요. 여기 써있죠. BVC 체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참 읽기도 힘드네. 리플과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콤바인 결합해서 한다는데 저는 약간 감이 안 와요. 그러니까 콤바인은 어떤 식으로 할지 되게 감이 안 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XRP에서 만약에 XRP 레저를 쓰게 되는 거면은 XRP 레저상의 게이트웨이가 되겠다는 얘기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자 하면은 게이트웨이를 만들어서 여기서 IOU를 만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XRP 내에서는요. 이더리움은 제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명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자세한 거는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단지 여기서 명확히 확인되는 거는 리플사 또는 XRP 레저 그리고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쓰겠다는 내용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더 공개해야 될지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조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소식이 있다는 거. 여기까지 정리해드리면 최근 이것도 있네요. 이것까지 말씀드려야겠다.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머니그램에서 리프사 직원과 머니그램 직원들을 이 여자분 지금 보시는 요 선글라스 쓴 여자분 있죠? 이 여자분이 만나서 트윗을 올렸는데 요 분일 거예요 아마. 요 사람은 참고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공무원인 것 같아요. 공무원이고 약간 혁신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코카 프로젝트 기억하세요? 코카. 예, 남아프리카 공화국 중앙은행이 블록체인 관련해서 DLT 연구하는 프로젝트 이름이 코카죠. 이것과도 연관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여기에 방문을 했다는 거,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었다는 거, 약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여기 트윗 올렸길래 이것도 리트윗해서 공유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 알 수가 없죠. 이 단지 만났던 이유로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이제 머니그램과 파트너십을 한다던가, 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중앙은행의 리프사한테 이미 포섭을 당했다던가, 그러면 좋겠지만, 저도 마음으로 바라지만, 사실 이 같이 만나갖고 사진 찍었다는 이유로 그렇게까지 가는 거는 굉장한 비약이죠. 좀 더 기다려 봐야죠. 어차피 뭐 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 갖고 막 소설을 쓰고 있는 것보다 그냥 이런 내용이 있구나 파악을 해두고 나중에 소식이 들렸을 때 이걸 잘 기억해뒀다가 이거 관련된 소식이 있었는데 지금 소식과 연결해보면은 지금 어떤 상황이겠구나, 이렇게 현실적으로 파악하는 게 더 낫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설명을 다 드린 것 같네요. 남아군 9급이요? 자, 우리 1분 정도만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 Q&A 시간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들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1분 정도만 잠깐 휴식할게요. 뿅!